자, 오늘 수도 작업을 하면서 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뭐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이중 배관을 하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CD건 같은 거를 꽂고 거기다 수도관을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빼내고 다시 교체한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초할 때 이걸 다 바닥에서 원선을 다 뽑아 놨어요. 미리 뽑아 놔서 수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꼭 이런 부속입니다. 이런 부속, 이런 데서 물이 새고 문제가 생기고 얼면 터지고 이러는 거지, 이 원선 자체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품의 품질도 예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동배관을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져서 거의 문제가 생길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용도실이거든요. 보일러실에서 단독으로 뽑아서 다용도실 원선을 뽑아 놨어요. 뽑아 놓고 이쪽은 이렇게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더블 쳐서 이쪽으로 뽑아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벽만 여기만 조금만 뜯어서 공사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놓고 이제 보통 업자분들 하는 방식은 바닥에서 방통 칠 때 같이 하면 된다고들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바닥을 뜯어야 돼요. 바닥을 뜯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바닥보다는 그래도 벽이 뜯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요 부속은 여기만 몰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 부분만 사진 찍어 놨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샌다면 요 부분만 이제 뜯어서 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배관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중 배관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돈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선을 차라리 이쪽 부엌을 보면, 부엌에도 이렇게 단독으로 뽑아 놨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뽑아서 해놨기 때문에 수도꼭지 연결한 부분만 문제만 안 생기면 거의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질 때는 상시주택이기 때문에, 상시주택은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신다고 해도 솔직한 말로 보일러는 최저로 돌려놓고 전기 제품 같은 걸 틀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 수가 없어요. 건물 내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펜션이다, 몇 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난방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보일러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 난방의 방식을 바꾸셔야 되고, 이제 수도가, 그래서 저희 처음에 뽑을 때 이렇게 많이 뽑은 거예요. 이걸 분배기를 써서 싹 정리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일러도 분배기가 들어가고 수도도 저희는 분배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수도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건물 보온재를 감싸서 기초 칠 때 들어가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태요. 이중배관까지는 안 하셔도, 이중배관 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해달라는 분이 있어갖고 한 번은 해볼까도 했었는데, 여분까지 뽑아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수지에 건축하신 건축주분께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여분까지 뽑아 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만 신경을 써주면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잘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에다가 이제 PVC 배관을 해서 나중에 수도관을 뽑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자재대와 인건비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높아져도 건축주분들이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돈이 들어가면서 적정한 품질,
적정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전번에 그 전기 분전반 때문에 분전반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분전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정리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 기술자분이 좀 바쁘신가 정리를 안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스피드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기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해놨을 때 좀 깔끔하고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좀 더 들어가도 이런 거를 가정집에 설치를 하라고 건축주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차단기를 많이 단 이유는 뭐냐면 방하고 화장실하고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분배를 많이 했어요. 별도로. 특히 전열 같은 경우 바닥 콘센트 같은 부분에서는 그 분배를 많이 했는데 차단기 하나에다가 분배한 거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집에는 두세 개씩 막 여기 차단기 하나에 두세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전기도 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단기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 라인만 살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 하나당 차단기 하나씩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외등하고 실내 등 때문에 3개를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콘센트하고 에어컨, 인덕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통신입니다. 통신까지 다 지중으로 해서 여기 이제 정리가 되면 상당히 깔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쳐서 여기서는 젠다이를 해갖고 이제 나중에 선반처럼 쓰실 거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들어와서 옷을 벗는다든지 큰 용도로 이렇게 요 건축주분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기는 보일러실이고, 그리고 실내는 텐조까지는 다 일단은 마무리를 했어요. 보일러실만 빼놓고. 그래서 이제 전기 작업 조금 해놓고 석고만 치면 되게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수도가 딱 2개 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틀어서 이쪽으로 해서 변기 하나 갈 거고 세면대 하나 갈 거예요. 그래서 총 수도는 3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주방 이렇게 3개를 분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배기를 3구짜리를 사다 놓고 이제 그걸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폼은 다 쌌고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현장 떠나기 전에 최종 마무리 점검할 때 보성처럼 천장 올라가서 그렇게 폼을 한번 더 쏠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단열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콘센트도 이제 이거는 콘센트는 기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는 제가 달아주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전기도 회로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이고 저 분전반였고 이런 것들이 기술자 일이지, 다른 부분들은 이제 건축주분들도 조금씩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기술자분 들어오셨을 때 눈치 봐서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기술자들도,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자기들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